그러니까 이미 2012년도에 그때 핵심적으로 그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대통령 되면 당신은 다 좋은데 주위 측근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 그때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언 아닌 예언이 이미 바르게 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빛날 수 있는 것도 크지만 바르게 안 했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그 쓴맛을 보고 내려와야 된다. 라는 그 두 가지 어떤 길을 있잖아. 그 당시 그 제시를 했었던 거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스승님 말씀하신 그 자질이 부족하고 내공 부족하고 그렇게 표현 개인적으로 이제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신 게그 여실히 드러나는 게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내공은 상대방을 내가 얼마나 이해시켜내는지가 나의 내가 공부가 얼마나 됐고 질량이 얼마나 차있고 내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을 이해시켜서 흡수시켜서 같이 가는 그림이 지금 없으시니까 기운으로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이거는 기운으로 힘으로 힘의 논리로 끌고 가는 거는 항상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실은 지금도 있잖아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사실은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안 뽑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라인에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전 대통령하고 그 지금 대통령이신 분하고 이렇게 뭔가 같은 라인 있잖아요. 원래 그 변호사 무슨 그런 이제 라인이잖아요. 법조계 라인이잖아요. 어떻게 같은 파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분들 단점이 뭐가 가장 큰 단점이냐면 자신들의 그 어떤 군사가 없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몸통만 있지 혼자 외롭게 있잖아요. 자기가 잘났고 세고 있잖아요. 내 말이 맞고 이런 자기 철학만 있잖아요. 옆에 지지하는 있잖아요. 진짜 자신의 진짜 그 지켜줄 수 있고 그런 군사들, 일꾼들과 그리고 어떤 지략가, 책사 그런 스승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분 문재인도 지금 그 지도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문재인도 그 지도력이 부족한 거고 거기 따르는 또 조국도 이분도 또 그 지도력 자기 몸통만 부족한 거. 나 혼자 달라. 혼자만. 그 줄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혈통이 있듯이 있잖아요. 그 집안 그런 그 혈통 가풍이나 이런 게 있듯이 있잖아요. 정치권 애들 있잖아요. 확실히 그런 자기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실 나는 이제 너무 그때 이제 젊은 층에 이제 그 지지를 얻어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막 인터넷 최초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SNS 날리고 막 그렇게 해서 된 거잖아요. 그때도 사실 나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람 소탈하고 있잖아요. 다 좋은데 자기 진짜 그 군사가 없는 거예요. 군사가. 자신의 이 보잘 있잖아요. 유시민 씨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약한 거야. 다 그분들이 다 본인이 잘나신 분이에요. 이분을 위해서 그렇지. 이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라 내가 잘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 장관처럼 그것도 다 서울대 출신들 있잖아요. 그 어떤 참모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에서 한가락 하는 사람이긴 한데 마치 옛날에 이게 삼국지처럼 있잖아요. 그 삼국지가 사실 나는 이제 그 제갈량이 그 책사였잖아요. 그 유비의 참모였고 그 사람들이 왜 그 중국 땅을 통일을 이제 못 이뤘냐면 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주가 특출한 사람이잖아요. 재주 하나가 굉장히 재주가 학문이나 학문 어떤 그런 어떤 술수 같은 거 그런 그 지략 같은 거 병법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한 재주가 진짜 인류 역사상 통틀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그 천하 통일을 못한 이유가 그 사람이 출사표를 딱 던지고 내가 이제 유비를 도와서 이제 그 백성들이 구하겠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이 사람 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뽕나무 밭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집안에 이렇게 밭도 있고 이런 거 이게 소일거리를 한 거지. 그래서
하인한테 이거 잘 관리하고 있어라. 다음에 와서 내가 다시 이거 관리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작은 거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잖아. 다시 이게 여길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위치. 자기가 한 나라 대통령에서 나라를 바꾸겠다고 했잖아. 그렇게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임기 끝나고 아유 그냥 봉화마을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뭐 조용히 그냥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분도 제갈량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도력을 못 갖춘 그렇지.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보좌하시면 전부 다 그런 아니 근데 시도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 그래도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좀 할 말이 있을 게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그 왕이 될 수 있고 그때는 뭐 인권이라서 무슨 그 직위를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군이 뭐 세계를 다 통일해 버리면은 그 재상이 되는 건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쯤 되면 그 사람도 이제 그분도 이제 법을 한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뭐 4년 단임제 뭐 이렇게 됐으면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최고위 공무원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밟히는 거 몇 개를 개선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신 거지 대통령과는 없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게 또 우리나라 역사가 원래는 임금 제도였잖아요. 그렇죠. 임금부터 해서 왕에서 이게 뭔가 굉장히 특출한 일반 사람들하고 어떤 차원이 다르잖아요. 원래 그런 우리도 어떤 그런 제왕 있잖아요. 제왕이 그 통치를 했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유서가 깊은 이제 그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근데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이게 일반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이 이제 투표를 뽑는다고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DNA 속에는 있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그 제위의 그거는 지도자다. 단순한 그냥 그런 뭐 고위급 공무원 그 직이 아니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지금 그 좌파 진영이나 좌파 뭐 진보 진영이나 하는 있잖아요. 그분들 성향이 있잖아요. 좀 그런 이제 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지식인과 이런 있잖아요. 스타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직업 정치인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 공무원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또 교육을 받기를 그러니까 뭐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그 제도 그 통치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봉건도 있었고 그 전에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봉건주의 뭐 전제 정치 뭐 왕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쭉 가다가 이제 대통령이 나온 거잖아요. 시민사회, 평등사회.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이제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저 나라 좀 되게 제도가 좀 되게 오래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갖고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지금 뭐 이제 배우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힘으로써 이제 세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를 낸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받은 그 가르침인 거고 그 전에는 그 제도 자체는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제도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제일 맞는 거죠. 분권이 제일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그 내가 신념이 있고 이념이 있고 그거를 물려주고 그거가 내 직계 혈통이 아닌 제자들한테 준다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임금 제도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그런 어떤 대통령제 그리고 지도자의 그 생각의 그 한계 그런 것들이 거기까지만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시대 자체가. 그래서 이미 대통령이 되셨고 이미 지금 임기가 벌써 한 절반 정도 이제 오고 있잖아요. 이제 3년 차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말씀도 하긴 하셨잖아요. 실제 좋든 간에 일단은 그 국민들 투표해서 있잖아요. 그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있잖아요. 그분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있잖아요. 국민들이 또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있잖아요. 그런 뭐 장관 뭐 이렇게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좀 한 두세 달 있잖아요. 뭐 검찰 수사하는 거 지켜보고 있잖아요.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사실.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개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면 현직에 있는 검사들 의견도 충분히 있잖아요. 좀 들어봐야 될 거고, 저는. 맞아, 국민들 그쪽에 이제 조회가 있잖아요. 법쪽에 조회가 있는 그런 분들 이제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꽤 지금은 지식인이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국민들 의견도 좀 취합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게 진짜 그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좀 고집을 많이 부렸다. 고집을 많이 만장병을 이제 우리 3년 다 되니까 그렇지 그런 만장병을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수렴하고 너무 강하면은 맞춰가려고 하는 게 조금 있으시던데 이제는 만장병을 찾은 거 끌고 가려고. 근데 검찰 개혁이 당하는 입장, 검찰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 전에 경고문을 몇 번 들렸잖아요. 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컴이 다 제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한두 해 뭐 저희 대통령 바뀌었을 때 신호음을 바란 게 아닌데 그 전에 검찰 쪽에서도 이거를 좀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임자가 와가지고 또 그래도 나는 때려 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오니까 또 이제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사실 법조계 관련이 있으니까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포착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좌쪽에 있는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도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되게 검찰이 문제가 많다는 거를 했지만은 근데 또 어떻게 일반 국민의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은 주위에 혹시 검찰 조사 받으신 분 있어요? 없습니다. 주위에 검찰 조사 받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사실 일반 국민은 이래요. 네. 정치적인 건 알겠어. 뭐 문재인을 뭐 보호하려고 하면은 검찰에서 뭐 어떻게 검찰의 힘을 좀 제거하고 이러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민생에는 그들이 과도한 권한이 갖고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못 썼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과연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의의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좀 물음표예요. 그들이 법조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산적한 문제도 많은데 그냥 이거를 좀 그 시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국민의 그것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지. 왜냐면 광화문에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다 검찰 조사 안 받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친보수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핍박받는 분들이 누군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게 또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스컴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신 분이잖아요. 이거 양아치다. 이거 제대로 이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뭐 소위 말하는 그 메이저 3사 그 회사 거기가 무리수를 많이 두고 돈에 의해서 그 움직인다는 거를 알고 있고 잘못됐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나서든 어쨌든 이제 이것들은 좀 약간 살짝 찐따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로 돌아갔잖아요. 좀 그런 것도 뭐 시대적인 매스컴의 뭐 SNS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뭐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의 다양성이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면은 만약에 그 흐름을 볼 수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굳이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어떤 정도의 정의는 또 후대한테 물려주고 그 시대에서 정의를 또 정리해 나가야 하는 거지. 내가 이기지도 못할 사람을 갖고 멱살 잡아가지고 털리는 것보다는 나는 할 만큼 하고 또 나가서 또 대통령 이후에 또 삶이 있으니까 그걸 또 통해서 또 충분히 또 사회를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 너무
격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무자가 그 무술할 때 쓴 그 무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한 사투를 벌이고 가셨다. 이제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